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송이송이 라디오는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스펠 문학 영화의 카테고리 안에서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6일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난 첫째 주입니다. 이번 연휴 때는 가족분들을 미처 만날 수 없었던 분들도 많으시죠.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셨을 분들도 많을 텐데 저희 방송을 통해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개츠비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로 1922년에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혼돈을 겪은 후 미국 사회는 1920년대 경제의 성장에 따라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주체를 못했던 시절이기도 했죠. 주가가 오르고 누구나 풍요롭게 살 수 있던 상황,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돈을 쓰기 시작했고 이때 유행했던 음악이 재즈죠. 스콧 피츠제럴드는 소설 속에서 이 시기를 재즈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정헌법 18조에 규정된 금주령이 있었던 시기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술을 마셨고 밀수를 하는 계획 범죄도 부추겼습니다. 한마디로 황금 만능주의와 도덕성의 결여 그 자체였던 것이죠. 처음 미국 땅을 밟을 때의 숭고한 미국 정신은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이때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위대한 개츠비가 출간 후 판매 부수는 25,000부. 이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1945년과 1953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우연히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개츠비. 그가 사랑한 여인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유하고 환상적인 성곽에 사는 매력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서 그녀는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화려한 꿈이었고 무엇이든 매혹적으로 그려지는 대상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데이지. 그 여인과 잠시 사귀던 개츠비는 전쟁과 가난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 그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 성공하는 일에만 목표를 두지요.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합니다. 개츠비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데이지의 성곽 맞은편에 자리를 잡아 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그녀를 다시 만나려는 그의 순진한 마음과 열정 때문이었죠. 데이지를 다시 만나게 된 개츠비는 심정적으로 그녀 역시 변치 않고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의심의 여지조차 갖지 않죠.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츠비는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그녀가 남편의 정부를 차로 치게 됩니다. 개츠비는 그녀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보호하지만 데이지는 달랐습니다. 개츠비가 모든 일을 조작하고 꾸민 것처럼 주변에 얘기를 흘립니다. 그리고 개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차에 치여 죽은 정부의 남편 총에 의해 사살됩니다. 그의 장례식엔 평소 그의 화려한 파티에 몰려오던 그 군중, 그 어떤 사람들의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여인은 순수한 동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기심과 탐욕 자체가 습관과 본성처럼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서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성곽 안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생각 이외엔 할 줄을 모릅니다. 그 틀 이외에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있었을리 만무하죠. 그 세계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 성곽 안에서 만들어진 탐욕의 소유자였고 심벌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미국이란 나라 뒤에 가려진 인물이 개츠비가 사랑했던 데이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내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조차 모른 채 많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고 성실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위대한 개츠비. 이 소설의 주제는 소설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건국 초기부터 미국의 이익 증진이
전 세계와 인류의 이익 증진이 될 것이라는 신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영국을 등지고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처음 개척하게 한 것은 하느님이 미국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믿음보다 더 든든한 신념이 또 있을까요? 따라서 미국은 사회의 안녕을 위한 법과 제도, 질서가 너무나 완전하여 전 세계의 롤 모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합니다. 선민적 우월의식 말이죠. 그러나 이 소설은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의 허점, 인간의 내면에 가득한 황폐함을 적나라하게 회부하고 있습니다. 개츠비가 가장 존중받고 가장 인격적 예우를 받아야 했을 때 한없이 초라하게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기 위해 작가는 소설의 맨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큰 집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해협을 가로지르는 연락선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불빛 말고는 그 어떤 불빛도 찾기 어려웠다. 이윽고 달이 떠오르자 하찮은 집들의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마침내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꽃처럼 빛났던 이 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 섬에서 사라진 나무, 개츠비의 저택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느라 자취를 감춘 나무, 한때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꿈을 속삭이며 유혹했던 것이다. 인간이라면 이 대륙의 존재 앞에서 넋을 잃고 숨죽였을 순간도 있었으리라. 나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 미지의 옛날을 상상한다. 개츠비가 부두의 끝에 있는 데이지의 집에서 처음으로 초록색 불빛을 발견했을 때 느꼈을 그 경이로움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먼 길을 돌아 이 푸른 잔디에 이르렀다. 이제 그 꿈은 너무 가까이 있어 정말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이 어느새 그의 뒤쪽으로 지나쳐 버린 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